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이 절대값을 포함한 거, 이거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거든? 이게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이게. 그렇지만 풀이 방법은 함수일 때나 뭐가 되냐면 부등식일 때나 방정식일 때나 풀이법은 똑같아. 뭐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법이거든. 첫 번째, 뭐냐면,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돼. 이게 메인이야, 이거 메인. 구간을 나눈다.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거든. 절대값을 푼다.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뭐라고?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구간을 나눌 때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잖아. 어떠한 경계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경계를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눠서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경계가 되는 선은 뭐냐? 그 경계가 되는 선, 이 구간을 나눌 때 그 경계가 되는 선은 이 절대값 안이, 요 안이 0이 되게 하는, 0이 되게 되는 x의 값이 바로 뭐냐면 경계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값 x 플러스 2가 있고 이렇게 나눴어. 이걸 풀 거야. 이제 부등식은 안 잡을게. 풀 때 구간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그렇지. 뭐가 되면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숫자.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던지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이렇게 경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경계를 나눌 때 이 가딴 표시 넣는 걸 가지고 얘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그냥 가딴 표시는 아무 쪽이나 한쪽에만 넣어주면 돼.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숫자들이 처음 나왔을 때 나오는 부등식에다가 먼저 절대값을 넣어주면 이제 가딴 표시를 넣어주면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나눴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뭐 x 플러스 2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뭐 x 빼기 1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경계를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그럼 경계를 나눌 때 너희들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 했지?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숫자가 경계선이라 했지. 근데 여기서는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하고 1이 있죠. 현재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해서 경계를 크게 경계가 두 개가 있지. 구간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돼. 그래서 이걸 만약에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x가 1 이상일 때. 두 번째,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 그 다음에 밑에다 쓸게, 선생님이. x가 마이너스 2 이상. x가 마이너스 2 이상. 그 다음에 뭐 미만? 1 미만. 세 번째 거는 그렇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풀어주는 거 중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딴 표시가 언제 들어가는가를 봐줘. 언제 들어가는가. 그 숫자가 처음 나왔을 때 선생님이 가딴 표시를 넣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는 풀이법이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 이렇게야.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푼다. 근데 구간을 나눌 때 니들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고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숫자가 경계선이 돼가지고 구간을 그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요거 하나를 또 특이하게 이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거든. 뭐 밑에 문제 나오면 보고 갈까? 요거 하나 풀고 가자. 요거. 뭐냐면 절대값 x 빼기 1이 요거 예제 문제 하나 볼게요. 2보다 작다. 이걸 풀 거야.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지. 벗겨내야 되지. 벗겨낼 때는 너희들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구간을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숫자가 경계선이 된다 했지. 그래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숫자가 뭐가 있어? 1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 1보다 클 때 요쪽 범위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크게 두 개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1 이상일 때,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주자.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결국은 이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인데 x가 1 이상이 되면 이 안의 값 숫자가 당연히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대로 나와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x는 얼마 미만이 된다? 3 미만이 된다. 끝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뭐가 돼야 돼? 공통인 범위를 찾아주자. 그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1 이상, 그 다음에 3 미만.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가 나온다? x는 1 이상.
3 미만.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첫 번째 답이 되겠죠. 끝난 거 아니죠. 두 번째 풀어줘야 되지.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으면 이 안에가 음수니까 절대값 안에가 음수다. 그러면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 2보다 작고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린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그렇지. 공통인 범위를 찾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일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나눠주면 된다고? 답이 x는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거야. 그럼 이제 최종적인 답은 뭐냐?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오던지 이렇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뭘 이용해야 되겠어? 그렇지 위에 것처럼 나오던지 밑에 것처럼 나와줘야 되니까 뭐 합집합이라는 표현은 아직 너희들 배우진 않았으니까 답은 이것 또는 이게 답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거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왔지. 위에 거는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1 이상 뭐가 나왔지? 3 미만 이렇게 나왔지.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냐? 요 일이 딱 이 일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잖아. 딱 이렇게 연결이. 그래서 쭉 간다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답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구간을 나눈다. 구간을 나눌 때 니들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고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은 뭘로 잡아줘야 되겠어? 그렇지.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숫자가 경계선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뭘 구해야 돼? 절대값을 풀고 해를 구한 다음에 끝내면 안 되죠. 여기서 뭘 해야 되겠어요? 요 놈과 요 놈의 뭘 찾아야 되겠어? 공통인 범위를 찾아서 해를 하나 발견하고 또 두 번째 것도 해가지고 해를 발견해가지고 최종적인 답은 요것 또는 요거다 해서 수직선상에다가 표시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이게 가장 이제 끝났어. 내용 설명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런데 뭐가 있냐? 우리가 뒤에가 절대값하고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 요런 거는 하나의 우리가 공식화 시켜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잠깐 넘어가자. 공간이 없네. 여기다 쓸게. 뭐가 있냐?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요 풀이법 하나 하고 두 번째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석할 거거든. 그럼 첫 번째 건 뭐냐? x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x 3보다 크니까 0을 기준으로 잡고 3 잡고 마이너스 3 잡았을 때 절대값 x가 3보다 작으려면 그렇죠. 요게 안에 들어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바로 뭐라 쓸 수 있냐면 x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거는 절대값이 3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절대값이 3보다 크려면 그렇죠. 요쪽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야지 절대값이 3보다 클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요쪽으로 들어와도 되지. 뭐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니까 3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x가 3보다 크던지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공식화 시켜서 이걸 외워놔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절대값 x가 뭐가 되냐면 a보다 작아. a는 당연히 여기서 뭘 의미하고 있어? 숫자일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숫자일 때만. 이렇게 나오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 우리가 공식화 시켜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커 이번에는.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x는 a보다 크던지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이걸 공식화 시켜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뭐냐? 이제 2차 부등식에서도 이걸 쓸 건데 작으면 작다 그랬지? 작으면 두 수 사이에 있다. 그렇게 하나 외워놓자. 두 수 사이. 그 다음에 크면 크잖아. 크면 뭐가 되냐면 큰큰 작작. 요 말은 뒤에서 또 한 번 더 배울 건데 큰큰 작작 무슨 말이냐? 큰 수보단 크고 작은 수보단 작다. 그렇게 기억을 하자 그 말이야.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 그래서 큰큰 작작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나눠서 부르긴 했지만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 주면 좋냐?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지. 작으면 뭐가 된다 했죠? 두 수 사이에 있다라 그랬지. 따라서 요걸 하나의 x로 보자고. 요 안에 걸 하나 x로 보면 x-1이 뭐하고 사이에 들어가? 그렇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들어갈 것 같고 양배에다 1을 더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답이 문제에서 원했던 1을 더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이겠죠. 1을 더했으니까 바로 답이
똑같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공식화시켜서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언제만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뒤에가 숫자로만 딱 이렇게 나왔을 경우 절대값 숫자, 절대값 숫자, 절대값 숫자, 절대값 숫자 요렇게만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다. 이거는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나서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자, 문제를 들어가게 되면 풀어라 그랬죠. 어떻게 풀어야 돼? 작다라 했잖아. 숫자잖아. 뭐가 나와? 2x-1이 그렇지. 마이너스 3과 두 수 사이에 있다. 그리고 양변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하고 4. 따라 최종적인 답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하고 그렇지 2 사이에 있다. 바로 답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풀고 요거 풀어주면 되겠네. 앞에 거 1번 기호로 더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자. 1번은 뭐야? 절대값 x 빼기 1이 3보다 크다. 크다. 숫자 크다. 큰 작자. 큰 수보단 크고 그 다음에 작은 수보단 뭐가 나와야 되겠어? 작은 수는 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요거보단 작다. 그래서 1번은 x는 4보다 크던지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이제 1번 답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되고 두 번째 것도 풀어줘야 되겠구만. 여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지. x 빼기 1이 5보단 절대값이 5보단 작잖아. 그럼 두 수 사이에 있다라고 했었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4하고 6 사이에 있다. 끝내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답을 찾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1번을 잠깐 보게 되면 4보단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단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2번 답은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그렇지 6보단 작다. 그래서 두 개의 선이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 미만 또는 4보다 크면서 얼마 미만? 6 미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 공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익히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걸 된 상태에서 바로 11번 문제 들어갈게. 11번 문제는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게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도 이게 숫자가 맞긴 하지만 쌤이 아까 썼던 공식은 절대값 하나짜리야, 하나짜리. 이 값이 a보다 크냐? 절대값 하나가 a보다 작냐? 그때 썼던 공식이고 요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어. 뭐? 구간을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구간을 한번 나눠서 한번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구간을 나눠가지고. 자, 첫 번째부터 보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구간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 절대값 많이 0이 되게 하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1을 경계선을 잡아서 하나, 두 개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얼마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그럼 정리하면 x 플러스 2가 부도만 그대로가 절대값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양수니까. 이 값이 뭐보다 크다? 3x 플러스 7보다 크다.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5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것, 이거 아직 끝난 건 아니지.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 되면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건 공통인 범위가 없네, 현재 지금. 그래서 요 1번일 때는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2번 들어가도록 하자. 이제 x가 뭐일 때를 봐야 되겠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 안에가 음수니까 나올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온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넘기면 9. 따라서 x가 뭐보다 분모가 바뀌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그러면은 최종적인 답을 살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수직선 사이에다 표시해봐야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고 뭐보다 더 작아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더 작아. 마이너스가 더 이쪽에 있잖아. 더 작아야 된다. 공통인 범위를 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통인 범위 들어갈 것은 그렇지. 이쪽 범위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최종적인 답은 문제 뭐가 나온다? x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1번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거지. 2번도 들어가 보도록 하자. 2번도 구간을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구간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 것 같아? 지우고 갈게요. 구간을 우리가 몇 개로 나눠야 돼? 절대값 많이 0이 되게 하는 게 경계선이라 그랬었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절대값 많이 어떻게 나눠진다?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1 하나하고 3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거 x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x가 뭐하고 사이에 들어간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들어간다. 세 번째 거 x가 뭐보다 더 작아야 돼? 마이너스로 작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거 x 3보다 크면 안에 거는 양수니까 그대로. 뒤에 거는 음수잖아. 그렇지, 음수. 나올 때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6보다 크다 정리하면 2x는 8이 나올 거고 따라서 x는 4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요거일 때 하고 있으니까 공통인 범위 찾아봐야 되겠지. 3 이상이 되면서 4보다 크다. 따라서 공통인 범위는 그렇지. 이거 하나로 그냥 나오면 되겠네. 1번은. 2번 보자. 요 범위. 요 범위에서 앞에 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양수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x 3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은 그렇지. 이 값도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되겠구만. 둘 다 양수. 그럼 양수니까 이것도 그대로 계산, 그대로 나와줘야 되겠네. 이 값은 6보다 크다.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라지거든? 그러면 4가 6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2번일 때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세 번째 거. 요거 한번 보자.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작으면 앞에 거는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그 다음 뒤에 거.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뭐 한 마이너스 5 같은 것만 넣어봐도 이거는 양수란 거 알 수 있으니까 저거는 그대로 나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양수니까 6. 그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2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 이렇게 나올 거고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 근데 우리는 뭐야? 요거하고 또 공통인 범위를 살펴봐야 되겠지? 공통인 범위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따라서 2번 문제의 최종적인 답도 요게 되겠네. 세 번째 것도. 그럼 이제 답은 뭐가 되겠어? 최종적인 답은 그렇지. 이것 또는 요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많이 길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1번까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